회사 동료들이랑 밥 먹다가 한 달 생활비 이야기 나와서 예비 남편이랑 같이 통장 합치고 각자 용돈 40만 원으로 살고 있다고 했더니 둘 다 대기업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약간 돌려가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괜히 씁쓸하네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익숙하게 당하실 거고요. 보통은 이제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가는 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갈구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좀 노력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 뭐 학교든 뭐 회사든 뭐 어디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보통은 좀 이제 구박을 당하는 포지션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박을 당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남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조언을 하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 좀 즐겁게 살게 돈 좀 지원 좀 해줘라 라고 말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좀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은 뭐 김 과장님 저한테 한 30만 원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도 한번 그런 거 좀 먹으면서 즐겁게 좀 살아볼랍니다 라고 한번 말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하는 분들이 본인이 뭐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니면서 특별하게 뭐 나한테 경제적 지원은 없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구박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뭐 일을 못 한다거나 일 좀 똑바로 하라거나 아니면 지각하지 말라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저축을 한다고 해서 구박당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팀 선배들이 차 사라고 꼬드기는데 참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3천만 원 있는데 차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네, 차 사라고 꼬드기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좀만 지원 좀 해주십시오. 야, 그 돈으로 그랜저 사야지 무슨 소나타야라고 말하시는 분한테 조금만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 50만 원씩만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그랜저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조용해질 겁니다. 야, 그건 네 돈으로 사야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 돈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소나타 사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차 살 수 있으면 저는 포르쉐 뽑았죠. 그러니까 그랜저 사라고 얘기하실 거면은 조금만 지원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으니까 소나타 사는 거지 뭐 누가 뭐 돈 있는데 뭐 좋은 거 사기 싫겠어요. 그래서 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나만 죽을 순 없지. 요게 있습니다. 이 소비판에서는 나만 죽을 순 없어. 나도 돈 쓰면서 노후 대비 안 되고 뭔가 걱정도 조금 되거든요. 솔직히 같은 회사에서 나만 돈 쓰고 있는 게 왠지 불안해. 그리고 좀 대기업 왔는데 이 정도 좀 써도 되겠지라고 쓰고 있지만 또 쓰지 말라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불안한데 우리 팀에 왠지 아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은 얘를 나처럼 살게 할 건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보통은 얘를 나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상대를 좀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얘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얘도 돈 쓰고 나도 돈 쓰고 새로운 신입사원도 돈 쓰고 우리 모두 돈 쓴다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이 논리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쟤는 계속 돈을 안 써. 그리고 막 저축을 계속 한대. 그러면은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갑다 하기도 해요. 원래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뭔가 투자를 하든지 갑자기 무슨 뭐 집을 샀대. 막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현타가 빡 오는 게 보통 이제 회사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도 본인의 플랜에 맞춰서 잘 사시는 게 좋습니다. 후익남님 95% 저축하실 때 고정지출도 포함이었나요? 순수 용돈만 5%인가요? 당연히 고정지출 포함 모든 돈이 5%였던 거죠. 물론 연봉이 좀 높았으니까 일반 분들의 한 10% 정도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뭐 30만 원 이하 썼으니까 그때 30만 원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건설 현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소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작업복 주고 안전화 주고 다 줬다. 군대랑 똑같았다. 그러니까 30만 원도 남죠. 뭐 기름값 하고 서울 와가지고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해도 30만 원으로 충분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군대 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기분은 어떻게 극복해요? 부익남 영상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지난달부터 70%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부터 70% 저축하신 건 축하드리는데 아직 정신 차렸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야 양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정신 차렸다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정도도 사실 몰라요. 왜냐면 이게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금연을 했다라는 표현을 섣불리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멈춤인 거지 잠시 중단한 거지 금연을 했다라는 거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시작은 좋다. 축하드린다. 잘했다. 몸에 해로운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 금단 현상이 좀 일어나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연이 아니고 금소비를 한 거죠. 잘하신 건 맞다. 약간 성격이 지독해졌지만이라는 표현도 여기선 좀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왜? 더 지독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 하신 거는 잘한 거지만 이 정도로 지독해졌다라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 지금 금단 현상이 지금 세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6개월, 1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견하다.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70% 저축이 조금 갑갑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라는 거죠. 정신 차렸지만 갑갑하다는 거는 아직 정신을 다 차린 게 아닐 수가 있다. 아직 렘수면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잠이 다 안 깬 걸 수도 있습니다. 소비에 신중해진 건 좋은 거지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통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들어 싱숭생숭. 네. 요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저축도 열심히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과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월 3일에 쓰셨기 때문에 지난달부터라서 9월 1일에 시작하셨는지 9월 한 20일경부터 시작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싱숭생숭하고 좀 갑갑하고 성격이 지독해졌다. 이게 전형적인 금단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달 만에 극복을 단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극복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뭐 통장의 잔고를 보면 행복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노력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라는 거는 아직 이분의 어떤 본심을 지금 아직 헤아리지 다 못한 부분이 있다. 이분은 아직 렘수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잘 말해주셨죠. 판호자님이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아야 돼. 너 지금 깬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한 조언인 거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70%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80% 저축해라. 저는 이런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70% 정도 했다는 걸로 벌써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지독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80%까지 올려. 막 85%까지 올려. 그러면 내가 극단까지 한번 찍어보면요. 내가 못 버티는 한계를 알고 나면 내가 버티는 게 또 반대로 또 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할만한데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70%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좀 나약해져요. 사람이 돌아가고 싶어. 근데 90이나 막 85까지 가면은 이게 내가 정말 악독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 바로 눈치챕니다. 뭐냐면 야, 너 미쳤어? 라든지 뭐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너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니? 라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70%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달 만에는 몰라요. 근데 여기는 바로 합니다. 2주만 지나도 알 수 있어요. 거지처럼 사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거지거든. 이건 누가 봐도 거지거든요. 진짜로. 당근에서 이제 막 나눔 받고 해야 겨우 막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거지니까 누가 봐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합니다. 극복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번 가보면 70이 아니라 나는 60이 적당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면 쭉 가는 거죠. 근데 할만한데? 라는 느낌 들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할만한데? 이러면은 또 바로 돌아가. 갑자기 무슨 뭐 애플 아이폰 뭐 14 나오거나 갑자기 무슨 뭐 애플 워치 뭐 하나 바꾸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더 빡세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지한 저가 뭐 너무 슬퍼요라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에 쓴 것처럼 딱히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뉴스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사는 오로지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요. 그런 제 무지함이 지속되다 보니 월급은 잘 모아왔지만 축하드립니다. 주변 친구들에 비해 재테크도 너무 못하고 이거는 내가 재테크 잘한 친구만 봐서 그렇습니다. 친구의 시야를 살짝 좀 넓혀봐 주세요. 그럼 옆에 시체가 질비하다. 경제에 읽는 눈도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눈을 뜨면 됩니다. 신문도 유튜브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많이 보면 돼요. 조금씩 보지 마시고 많이 보면 됩니다. 고민이 많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문도 많이 보시고요. 유튜브도 뭐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바뀝니다. 근데
한 10%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한 90% 하고 있는데 저 잘하는 거 맞죠라는 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이 고민할 시간에 그냥 신문을 드립다 보세요. 그래서 그냥 내 그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거 종이 신문 보기. 이거 괜찮습니다. 종이 신문 보자. 왜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공짜인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종이 신문을 일부러 받으세요. 그러면 집 앞으로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왜? 이거 읽는 거는 너무 쉽잖아. 나한테 던져줬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읽어. 대부분 안 읽어요. 한 3일 읽고 안 읽어요. 그리고 뭐 하냐? 다시 고민하러 가. 주간지 하지 마시고 일간지로 해주세요. 그럼 매일 주잖아요. 그러면 쌓이는 게 보일 거예요. 쌓이는 게 보이면서 야,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알아야 돼요. 종이신문 너무 많은데 다른 거 뭐 추천해 주실 거 없나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 그게 제가 봤을 땐 정답인 것 같아요. 모바일 버전은요. 모바일 버전 한 3분 읽고 바로 뭘로 가죠? 다른 커뮤니티나 연애, 스포츠로 넘어가서 어느 순간 동영상 틀고 있는 본인을 알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좀 손을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고 편한 거로 가면서 대부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왔죠. 유튜브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많이 보시고요. 신문 많이 보시고요. 신문도 모바일 아니고 꼭 종이신문 보시고 종이신문 몇만 원 안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데 노력해서 바뀌신 분이 계실까요? 본인은 노력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력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힘은 남한테 찾지 말고 본인이 작은 힘을 모으시면은 차차 힘이 커진다.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나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으니까. 아, 신문을 많이 읽으면은 잘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 아니 제가 혹시 신문을 읽었다가 헛고생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대비 헛고생하는 게 100만 배 더 낫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게 노력이니까 이것도 노력하면 저도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 찾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내가 신문과 유튜브 두 개를 우선 잡았으면 두 개를 하면 됩니다. 신문 좋아요. 종이신문 보시고 유튜브 좋아요. 봐도 돼. 왜냐면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싹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봐봐요. 그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더 이해가 훨씬 잘 돼. 왜냐면 신문을 보면 뭔 소린지 모르거든요. 내가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한문이 많아. 한문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뭔 소린지도 모르는 단어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찾아서 보시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신문도 계속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이해도에 따라서 똑같은 10분을 봐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을 본다고 해서 똑같이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많이 읽으시고 영상 보는 거 좋다. 모든 게 노력이니까 뭐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부족한 게 아니고 헛고생하기 싫다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헛고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헛고생하기 싫어서 베스트를 찾아요. 최단거리를 찾고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입니다. 무슨 게임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최단거리만 가요. 절대 옆으로 안 세려고 그래. 최고의 태클을 찍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테크나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런 방향성은 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름 찾는 게 있으니까 꼭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언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신문, 종이신문 꼭 구독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거를 동시에 할 때 다들 어떻게 하세요? 라는 겁니다. 원띵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래서 원띵이군요. 사실 살다 보면 한 가지만 하기 어렵지 않나요? 보통 두세 가지, 어떨 때는 그 이상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단하신 분이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뭔가 하나만 집중하고 싶어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다들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나 체력적으로 고민이에요. 하긴 해야겠고. 자,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뭔가 하나만 집중하고 싶어도 고민이 돼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해. 그러면 됩니다. 하나만 집중하면 돼. Just do it입니다. 진짜로. 그냥 하면은
일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일을 하면 돼요. 근데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하다가 둘 다 안 해. 이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보통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0시네? 이런 느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게 열받아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시네? 아니, 잠깐만. 내가 퇴근을 7시에 했는데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쓰잘데기 없는 것들 했어요. 대부분 뭐 했죠?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카톡질 조금 하다가 쇼핑몰 잠깐 좀 돌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잠깐 깨작 한번 돼.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거 뭐예요? 구독해놓은 사람이 뭔가 영상 하나 올려. 근데 알림 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아싸 하면서 또 틀어. 그리고 뭐 하죠? 냉장고 열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챙겨 먹든지. 자, 배민으로 가지. 배민 가가지고 뭐 이거저거 시켜.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또 아까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있어. 그럼 유튜브 영상 보면 또 재밌어서 한 30분 가. 그러면 이제 배달 음식 식어 가죠. 그럼 저것도 꺼내가지고 또 먹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시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미뤄놨던 공부할 게 생각난 거야. 아, 나 유튜브 하나 봐야 되고 경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신문 봐야 되는데 이제야 떠오른 거죠. 아마 그 3시간 동안 이미 다 했을 텐데 다 하고도 아마 시간이 남았을 시간에 고민하거나 쓰잘데기 없는 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건 이거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시간을 헛되이 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고 체력적으로 부족한 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보통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신문 그리고 2번이 경제 유튜브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 빼고요. 이거부터 하면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신문 봐. 1시간 동안. 신문을 안 보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유튜브를 보겠다? 그럼 나는 출퇴근 시간에 무조건 1개씩 본다. 그래서 2개를 보겠다. 이걸 하지 않으면 집에 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면 돼요. 언제 자요? 자는 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걸 제일 뒤로 미루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곤하지 않나요? 피곤하면 그 위에 있는 거 몇 개 빼. 근데 1번, 2번 빼지 말고 여기 이제 쓰잘데기 없는 것들 4번, 7번, 뭐 9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친구와 의미 없는 이모티콘질 뭐 이런 거 다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전 야근을 하는데요. 야근을 하는 것도 제가 야근 전문가인데 하루에 16시간씩 뭐 일했으니까. 야근을 한다고 해서 16시간을 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16시간인 거지 중간에 회사에서 짬짬이 시간 빼면 한 3시간 남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은 남아요. 이 시간대 신문을 보는 게 너무 눈치 보이면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 3시간 남을 때 요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해. 어떻게든 화장실 가서 하시든지 그리고 집에 와서 온전히 나의 시간일 때는 내 최우선 순위 거를 한다. 하고 밥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루틴에 앞에 넣어요. 내가 하는 루틴 앞에 무조건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잖아요. 내가 배달은 시키잖아. 그럼 배달시키기 전에 신문 무조건 읽고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들 돈 어떻게 모으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돼서 부익남 카페도 가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우선 돈을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돈을 모으고 투자를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5천만 원 어떻게 모으셨나요? 다 똑같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고민을 해요, 다. 그냥 모아. 그냥 80%뚝 떼세요. 그리고 저축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버티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버텨보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75. 이것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버텨보다가 저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럼 70. 이러면 한 1년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 버틸만 할 때가 올 겁니다. 그게 60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70에서 버티기도 하고 그럼 이거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보인다. 어떻게 하면 제일 고생 안 하고 모아요? 뭐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최대한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을 하면 된다. 나가는 게 기본이 있는데 어떻게 80%를 저축하나요? 20%만 쓰면 됩니다. 어떻게 20% 쓰냐고요? 월세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줄이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줄이겠는데요? 그럼 돈을 더 버세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80%를 저축하면 되겠죠. 어떤 부업을 해야 되죠? 뭐든지 해. 주말에 노가다를 뛰든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하든 뭐라도 우선 해보세요. 그러면은 배우는 게 생깁니다. 아, 그럼 나는 배달은 못하겠다. 그래도 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선 해요.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뭐 시작하면 한 달은 해보세요. 그러면 할 만도 한데? 그럼 나 70% 하겠는데 80% 하겠는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결론은 다 똑같네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고민거리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크크크크 썼지만 내 얘기네, 내 얘기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들일 것 같아요. 뭐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도 같은 고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혼내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분이 있네요. 맞아서 좋아요라는 분들은 우리 채널에 좀 많습니다.